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닿네요.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빅테크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특히 이 AI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 엔비디아, 브로드콤, 아작났죠. 거의 한 17%씩 빠져가지고 제가 봐도 참 이렇게 보기 힘든 주가 하락을 제가 또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하게 되네요. 진짜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장이 열렸으면은 고통스러울 텐데 다행히 대한민국 휴장이라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연휴 동안에 다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버프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주 참 쉽지 않는 또 추석이 아니라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시총이 무려 1,400조나 날라갔대요. 1,400조. 1,400조가 증발이 됐다. 증발. 사라졌습니다. 증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거품론을 둘러싸가지고 우려가 지나치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전장 대비 17%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해서 시가총액에서 5,890억 달러 사라졌다고 하죠. 이는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손실액입니다. 젠슨항은 무슨 느낌이 지금 들까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고. 또한 엔비디아뿐이 아니야. 브로드콤도 한 17%, TSMC 13%, 마이크론 11%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아주 키운 거죠. 이게 너무 거품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막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빅테크 폭락 사태가 과하다,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월가 베테랑으로 알려진 그 낸시 탱글러 그 CIO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단기간에 뒤집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즈가 이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는 보도를 언급을 했어요. 딥시크의 주장이 사실인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슨 워팀이란가 뭐 하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워팀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메타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메타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 주가가 의외로 올랐어. 그 투자자들이 우려는 이해하는데 이번 빅테크 폭락 사태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AI 주식에 진입하고 싶었던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지금 폭락했을 테니까 이런 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서 딥시크 모멘트는 시장이 걱정하는 만큼 부정적이진 않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의 주가 하락세로 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 딥시크 같은 저렴한 모델은 AI 생태계와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장시키겠죠. 확장시키고 기술의 채택 속도도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도 AI 효율성과 접근성이 강해질수록 일상생활에서 AI 사용량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AI 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다. 앞서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경쟁력이 높은 저비용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에 이 밤 사이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관련주에 대한 과격한 투매 현상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밤에 보면서도 폭락했고 했는데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빠지더라는 거죠.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리 이 펀드 스트레이트 공동 창업자가 빅테크 추가 폭락 가능성을 일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CNBC에 보니까 톰리는
밤사이에 발생한 그 빅테크 폭락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 중장기적으로는 훌륭한 매수 기회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날 톰리는 CNBC의 인터뷰에서 투자들이 이번 빅테크 폭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17% 가까이 폭락하다 보니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약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당시에도 주가 폭락 사태는 많은 이들한테 그 훌륭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을 했다고 하죠.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시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 같다.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지배력을 잃고 경쟁에서 뒤처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외에도 투자자들이 금융섹터에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나타날 그 펀더멘탈 변화를 고려했을 때 모든 섹터 가운데 가장 큰 상승 가능성을 지닌 곳은 금융주였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트럼프 집권 2기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그 금융섹터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네요. AI 경쟁 참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하여튼 이분은 그래요. 결론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고통을 올 수 있다. 하지만은 그 고통 속에는 기회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그 조그만 기업이 이렇게 그 빅테크들을 진짜 골로 보내는 거 보니까 참 웃겨요. 단기적인 그런 충격을 주는 거 보면은 상당한 진짜 파급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그 시총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한 860조 정도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한순간에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이 대장주 다시 또 이제 애플로 갔어요. 애플로 넘어갔고 엔비디아 CEO 그 젠슨 왕이 그 자산이요. 한 30조 한 2,200억 정도 감소했대요. 약 210억 달러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억만장자 순위가 20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방에 30조 날아가 버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지난주 시가총액 1등에 올랐던 엔비디아였는데 어떻게 한 방에 떨어져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다시 3등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보면 이 딥시크가 그 미국의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막 투매가 좀 있었던가 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기술력은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 딥시크의 그 기술력이 진짜 H800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몰래 H100을 가져가 가지고 그걸로 한 건지는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누가 검증해가지고 또 공개를 하겠죠. 하여튼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발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폭락하면은 또 이때 또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현금.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폭락했을 때 이때 들어가서 저점 매수하고 또 반등을 하면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